충격 실체의 정점.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2025년 연말이 한 솔로 아티스트에게 완전히 헌납되었다는 도발적인 선언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강타했습니다. 연예대상 2년 연속 MC 발탁, 가요대축제 진행까지 섭렵하며 방송국의 상징적인 두 축을 장악한 인물, 바로 이찬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공영방송의 권위와 대중의 흐름이 한 개인의 독보적인 매력과 실력 아래 재편되었음을 시사하는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특히 KBS 엔터테인 채널의 쇼츠 영상 설명에서 이찬원한테 도둑맞음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KBS 스스로가 연말 프로그램의 헤게모니가 그룹 중심의 아이돌이나 오랜 방송 경력의 베테랑이 아닌 트로트 장르의 젊은 스타에게 완전히 넘어갔음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지배의 선언의 이면에는 어떤 대체 불가능한 매력과 성과가 숨어 있으며 그의 연말 정복기가 대한민국 방송계와 음악산업에 던지는 구조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역대급 대세론이 왜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지 5가지 핵심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봅니다. 공영방송사인 KBS가 자사의 연말 빅이벤트인 가요대축제와 연예대상의 핵심 MC 포스트를 모두 한 인물에게 맡기고 심지어는 이를 도둑맞았다는 표현으로 승화시킨 점은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캐스팅의 성공을 넘어 2025년 대중문화 소비의 중심축이 특정 아티스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쏠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연예대상 MC 2년 연속 발탁은 그의 진행 능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넘어 KBS의 연말을 상징하는 얼굴 마담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역대 최연소 남자 솔로 수상자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대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방송 활동 전반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압도적인 파급력과 시청자 공감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기존 방송계의 관행상 연말 시상식과 대형 축제의 진행자는 보통 프로그램 간의 균형과 세대 통합을 위해 다양한 인물들로 분산되거나 무게감 있는 중견 방송인들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두 장르를 아우르는 연말 최대 규모의 행사를 모두 독식하며 KBS의 공식적인 2025년 얼굴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KBS가 특정 아티스트의 팬덤이 창출하는 화제성과 시청률 견인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있음을 방증합니다. 결국 이 충격적인 도둑맞음 선언은 방송국이 주도하는 연말이 아닌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방송국 시스템을 역으로 움직이는 팬덤 기반의 뉴미디어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드라마틱한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스타의 인기를 조명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방송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알리는 게임 체인저 모먼트로 기록될 만합니다. 공영방송사는 수십 년간 구축해온 내부의 권위와 보수적인 캐스팅 원칙을 유지해왔으나 이찬원의 더블 MC 선정은 그 모든 전통이 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뉴미디어 파급력 앞에서 무력해졌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KBS 연예대상과 가요대축제는 KBS가 한 해 동안 쌓아올린 콘텐츠 역량과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인 행사인데 그 헤게모니를 한 명의 솔로 아티스트에게 완전히 위임했다는 것은 이찬원이 보유한가 방송국 내부의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시청자 결집력을 제공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말 시상식 MC를 선정할 때 음악 프로그램의 진행은 전문 음악인이, 예능 시상식의 진행은 베테랑 예능인이나 아나운서가 담당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으나 이찬원은 이 두 영역을 매끄럽게 넘나들며 장르 초월 진행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인으로서 자신의 대체 불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KBS가 시청률과 화제성 극대화를 위해 내부의 안정적인 인사 논리 대신 외부의 압도적인 흥행 보증 수표를 선택하는 외압 수용적 경영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KBS 엔터테인 채널의 쇼츠 영상 설명에 포함된 이찬원한테 도둑맞음이라는 파격적인 문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주 섞인 농담을 넘어 뉴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KBS가 팬덤과 소통하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영방송의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팬덤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KBS는 이찬원의 강력한 팬덤을 아군으로 끌어안고 연말 프로그램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기대감을 유도하는 영리한 마케팅을 펼친 것입니다. 즉,
도둑맞음이라는 표현은 KBS가 연말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잃었음을 인정하는 자발적 패배의 선언인 동시에 그 상실감조차 콘텐츠로 활용하여 팬덤의 에너지를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뉴미디어식 역공식화 작업의 일환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방송국 시스템을 역으로 조종하며 방송국의 콘텐츠 생산 및 홍보 전략까지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만든 혁신적인 사례로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도권이 탑다운 방식의 방송사 통제에서 바텀업 방식의 팬덤 주도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이 사건은 이찬원 개인의 성공을 넘어 팬덤 민주주의가 방송국이라는 거대 조직의 연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극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찬원의 성공이 더욱 충격적이고 파격적으로 다가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K-팝 아이돌 그룹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음반 시장에서 3연속 하프 밀리언셀러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홀로 달성했다는 통계적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솔로 가수가 무려 3번 연속으로 기록했다는 의미인데, 이 수치는 현재 K-팝 산업의 구조를 이해할 때 그 충격파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대 아이돌 그룹의 앨범 판매량은 통상적으로 여러 버전의 앨범 출시, 랜덤 포토카드, 팬사인회 응모 등 다양한 팬덤 화력 집중 장치를 통해 달성됩니다. 그룹 활동은 멤버 개개인의 팬덤을 합산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어 초기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이러한 아이돌식 영업 전략 없이 트로트라는 전통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룹의 통합된 화력을 능가하는 판매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인 음악 차트인 서클 차트에서 앨범 판매량 50만 장 이상에게 주어지는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는 객관적인 통계는 그의 팬덤이 단순한 규모를 넘어 얼마나 압도적으로 조직적이고 충성도가 높은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팬덤의 결집력과 직결되는 앨범 판매량 지표를 통해 분석했을 때 이찬원의 팬덤은 기존 트로트 팬층의 높은 구매력과 결속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뉴미디어 및 플랫폼 친화적인 소비 패턴까지 흡수하는 독특한 하이브리드형 팬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팬덤은 단순한 호감층을 넘어선 강력한 코어 팬덤으로 기능하며, 이는 그의 앨범이 발매 직후 폭발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넘어 장기간 동안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의 특성까지 동시에 지니게 만들었습니다. K-팝 시장이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되는 일회성 트렌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이찬원의 성공은 장기적인 음악적 신뢰와 인간적인 매력이 결합되어 구축된 지속 가능한 시장 장악력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음반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시상식에서의 지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 K 글로벌 뮤직 어워즈에서 본상, 인기상, 팬덤상 등 무려 4개 부문의 트로피를 휩쓴 쾌거는 그의 영향력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나타내는 본상뿐만 아니라 팬덤의 직접적인 투표와 구매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기상과 팬덤상까지 완벽하게 섞어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팬덤상 수상은 그의 팬덤이 K-팝 아이돌 그룹 팬덤과 견주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특정 솔로 아티스트를 향한 응집력과 화력 면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지니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찬원이 대중적인 인기는 물론 강력한 코어 팬덤의 지지까지 모두 확보한 그해의 베스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증거이며, 그가 K-팝 산업의 경계를 넘어선 국민 가수의 위상을 완전히 공고히 했음을 선언합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트로트 부흥을 넘어 음악 시장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세대 간 소비 격차를 허무는 새로운 컬처노믹스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막대합니다. 이찬원의 대세론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동력은 무대 위의 완벽한 아티스트와 무대 아래의 순수한 인간 이찬원 사이에서 충돌하며 발생하는 극적인 반전 매력, 즉 도리니와 진짜 리더의 품격이라는 극단적인 이중성에 있습니다.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수백만 관객을 압도하는 섬세한 가창력과 능숙한 무대 매너를 보여줄 때 그는 더 이상 젊은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 유튜브 콘텐츠 찬또야 어디가를 비롯한 다양한 관찰 예능에서 포착된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는 휴먼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 평소 즐겨 찾는 식당의 사장님과 격이 없이 대화하며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모습 등은 그가 대중과의 관계를 소비가 아닌 교감과 공동체적 유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주도성과 리더십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멘토와 같습니다. 밖에서는 누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태도, 촬영 스태프들의 사소한 필요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섬세한 배려, 즐거운 경험이나 맛있는 음식은 항상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대접하는 꼼꼼함은 그의 높은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방증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몇 년도 어느 지역의 행사였는지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백과사전급 경력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순간에 진심으로 몰입하며 상대를 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진정성은 팬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를 단순한 착한 연예인의 프레임이 아닌 주변을 따뜻하게 이끌고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갖춘 존재로 격상시킵니다. 이러한 이찬원의 진솔한 라이프 스타일은 팬덤 문화 자체를 소비 지향에서 경험 지향으로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도민수라는 신조어의 탄생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찬원이 방문했던 장소, 먹었던 음식, 착용한 아이템을 팬들이 그대로 따라 경험하는 현상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아티스트가 추천하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확장하려는 능동적인 팬덤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극찬했던 전국 1등 쏘가리 매운탕 전문점이나 충북 괴산 아쿠아리움 방문 코스는 전국 팬들의 성지 순례 코스로 자리 잡으며 실질적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괴산 아쿠아리움의 한정판 해해 가오리 인형 코너가 품절 사태를 겪었다는 일화는 이찬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문화적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도민수 활동은 팬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주어 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팬덤이 단순한 소비 집단을 넘어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로 진화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진화된 팬덤의 결속력과 능동적인 활동성이야말로 이찬원의 대세론을 단순한 일시적 인기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적 현상으로 승화시킨 핵심 동력인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 기반의 매력은 2025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성공 방정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그의 음악적 재능이 전통 트로트의 깊고 구수한 매력을 보존하면서도 팝, 컨트리, 발라드와 같은 현대적인 장르의 사운드를 거부감 없이 완벽하게 융합해내는 탁월한 능력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러한 음악적 융합 능력을 트로트 팝 퓨전의 완성형으로 평가하며 그를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사로잡는 트렌드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한 핵심 이유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장르 초월 화학작용의 핵심은 전통과 현대 사운드의 정교한 균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곡들은 멜로디 라인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와 트로트 특유의 뽕기를 유지하되 편곡 단계에서 EDM 요소, 팝 발라드의 스트링 섹션 혹은 포크 컨트리의 어쿠스틱 악기 편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트로트를 올드한 장르로 인식하던 젊은 층에게는 세련된 K-팝의 연장선상으로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는 익숙한 감성을 지닌 친숙한 신곡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이중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사운드 전략은 멜론, 지니와 같은 주요 음원 차트에서 그의 노래가 톱100 안에 진입하는 빈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과거 트로트가 지니던 차트 진입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정규 2집의 자작곡 빛나는 별의 탄생 비화와 구조적 분석은 그의 음악적 감수성이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일화입니다. 이 곡은 앨범 발매 전부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 최고의 히트곡 메이커인 조영수 작곡가와 이찬원이 단 한 번의 사전 상의도 없이 두 사람이 각자 똑같이 별이라는 주제를 떠올랐다는 운명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진정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음악적 측면에서 빛나는 별은 이찬원의 퓨전 능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곡의 초반부는 섬세한 피아노와 현악기가 주도하는 감성적인 팝 발라드의 형식을 취하며 대중적인 호흡으로 감정선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후렴구로 진입하면서 트로트 특유의 강렬하고 폭발적인 리듬 섹션과 멜로디 전개가 더해지며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데, 이처럼 발라드 트로트 컨트리를 매끄럽게 오가는 유연성은 오직 이찬원에게 가능한 시그니처 스타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보컬은 트로트의 특징인 꺾기 창법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팝적인 클린 보이스와 섞어내어 세대 통합형 가창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과 장르 파괴력은 그의 음악을 들었을 때 거부감 없이 신선하게 받아들이게 만들며 트로트가 중장년층만을 위한 음악이라는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음악 시장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찬원은 자신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생명력과 트렌디함을 불어넣었으며, 이는 그의 앨범이 아이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밀리언셀러급 판매량을 기록하는 통계적 이변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 부흥을 넘어 K-팝이 다변화되는 시대에 한국적 정서를 담은 글로벌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K-팝 산업이 트로트라는 강력한 내수 콘텐츠를 어떻게 세련되게 재활용하고 세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찬원의 영향력이 단순한 음악 차트나 방송국 수상 기록을 넘어 가장 빛나는 지점은 그의 인기가 사회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의 따뜻한 인성에 감동받은 엄마 팬클럽이 무려 6년 동안 꾸준히 그의 모교인 영남대학교에 기부를 이어와 누적 기부액이 8,5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그의 성공이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4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는 세부적인 수치는 스타가 뿌린 작은 선의의 씨앗이 팬덤의 사랑과 정성을 통해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성공한 아티스트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책임감 있는 사회적 존재감을 이찬원과 그의 팬덤이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뿐만 아니라 콘서트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팬들과의 진심 어린 교감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데 집중됩니다. 결국 2025년 이찬원의 연말 정복기는 단순한 방송 출연의 싹쓸이가 아니라 음악적 성과, 방송 지배력, 그리고 사회적 선한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모두 완벽하게 완성시킨 현대 대중문화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의 다음 챕터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되는 이유 또한 그가 이미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문화 아이콘이자 선한 리더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